안녕하세요. 새로운 진보관을 위한 공간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국내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인 패스트5의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 중 15% 규모로 비핵심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의 위워크가 상장 작업을 하다가 큰 부실이 드러났고 45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던 회사 가치는 지금 현재 13억 달러, 즉 1조 5천으로 낮아졌습니다. 당시 위워크에 가장 많이 투자한 손정희 회장도 큰 손실을 봤었고 창업자인 애덤 뉴먼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국내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인 패스트5와 스파크 플러스도 2020년에 상장 준비를 했지만 철회를 했고 이제는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장 철회를 한 패스트5는 사무실 전대업이라는 본질을 희석하기 위해서 계열 회사인 패스트 캠퍼스, IT 솔루션 회사, 부동산 개발 회사, 부동산 중개 회사를 설립해서 사무실 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이번 경제 침체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핵심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패스트5와 이워커처럼 공유 오피스가 왜 돈을 못 벌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건물주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서 사무실을 잘게 쪼개서 전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무실을 잘게 쪼개기 위해서는 투자비, 즉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객들로부터 임대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 수익으로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패스트5는 창업한 분들의 어떤 지분이 거의 희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했었고 위워크는 폭망했고 패스트5는 상장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점을 오픈할 때 이미 수익 구조가 명확합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서 매달 건물주에게 되는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기 인테리어를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미 거의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유튜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스트5가 건물주에게 줘야 되는 장기 임대료가 2,700억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치는 2,500억이라는 자료가 있더군요. 즉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시장 진입이 쉬워서 경쟁자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한번 적용된 할인율을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사업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공유 오피스 업체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기 건물에서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임대 사업만 해도 돈을 버는데 공유 오피스란 좋은 컨텐츠를 여기다가 입히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몇몇 공유 오피스 업체들은 아직도 건물을 구입해서 하나씩 지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단지 패스트5나 위워커처럼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가성비 있게 자기 건물에서 공유 오피스를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15년에 패스트5가 미국의 이워커의 길을 가지 않고 강남의 소형 건물을 하나씩 사서 공유 오피스를 오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 오피스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까지 생각했다면 정말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공유 오피스와 비슷한 공유 창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 공유 오피스가 왜 돈을 못 버는지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유 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